자, 명제 볼게요. 다음 중 그 역이 거짓인 명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저께 주말에 첨삭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예를 들면 P이면 Q이다라는 요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잖아요. 그러면은 재현아, 얘가 참이면 얘는 뭐야? 네? 얘가 참이면 얘는 뭐야? 참. 참?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 거짓. 참이니 거짓이니? 참. 참이야? 거짓이요. 배우가 참. 얘들아, 역은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이 역이 거짓인 것도 아니고 참인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모르지. 몰라.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참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참일 때 이게 무조건 거짓이라면 필요충분 조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필요충분 조건이 뭐야? 필요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도 참이면서 반대로 요것도 참인 게 필요충분 조건 아니니? 그지? 이럴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 P이면 Q이다는 참인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의 참거짓을 바로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헷갈리냐면 역 말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P이면 Q이다 말고 P라는 이것 자체가 명제인 경우 있죠. 명제가 P이면 Q이다라고 생기지 않고 그냥 P라고 생길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이 P라는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 있잖아. 부정. not P 있지. not P. 이거는 무조건 뭐야? 이거는 무조건 거짓이지.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을 했을 때 참이었던 게 거짓이 되는 건 정해져 있는데 P이면 Q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에서 그 역은 참거짓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새로운 명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것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역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게 대우잖아요. 대우. 대우는 재현아 어떻게 생긴 게 대우야? not 대우를 몰라? 이거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죠? 자, 대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 그지?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 어때? 무조건 뭐야? 무조건 참이야. 그치? 이거는 성립을 하지만 역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새롭게 다시 이 명제 자체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치? 조심하시고 그러면 1번 문제를 풀 때도 그 역이 거짓인 명제를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 역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돼요. 자, 1번 명제에 대한 역. 민영아, 1번의 역이 뭐야? 구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참이죠? 9의 배수들은 모두 3의 배수들에 포함이 되니까 자, 거짓이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역은 x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잖아. 그럼 혜원아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죠. 그쵸? 역이 참입니다. 역이 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역은 x가 y보다 크면 x제곱은 y제곱보다 크다. 자, 윤아야, x가 y보다 크면 x제곱은 y제곱보다 크다.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그러면 자, 얘가 지금 x가 y보다 크면 x제곱은 y제곱보다 크다가 거짓이라면 얘가 거짓인 걸 보여주는 반례를 하나 얘기해 줄래?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맞죠? 그러면은 x가 y보다 크다는 성립을 하지만 x제곱이 y제곱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반례가 되겠네. 그치? 잘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역이 거짓인 명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태연아 이 4번 명제의 대우는 뭐야? 아니 대우가 아니라 역은 뭐야? 이거 아니면 응? 배우야? 역.
이 4번에 있는 명제의 역. 이가 어딨어 여기? 아니 여기 1번에 보기 4번 말이야. 어 0이면 그치 이거이면 xy는 0이다. 자 이거 맞아 틀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 굉장히 자주 나오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그러면 나의야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그지? x, y가 모두 0이란 뜻이죠? 근데 x 곱하기 y가 0이다는 무슨 뜻이죠? 그치? x, y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x는 0 그리고 y는 0이고요. 이거는 x는 0 또는 y는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참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자주 쓰이는 거 뭐 있을까요? 요거랑 의미가 똑같은데 자주 나오는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그치? 그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물론 실수일 때 그때 요것들은 x, y가 모두 0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4번의 역은 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역은 하영아 5번의 역은 뭐지? x가 0보다 음. 작으면 절대값 x는 어. x보다 크다. 절대값 x는 x보다 크다.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아니 참. x가 0보다 작다는 건 x가 음수란 얘기죠. 네. 그죠? x가 음수면 음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지? 그냥 마이너스. 그렇죠. 그거는 요 안에 있던 애가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부호가 어떻게 되면서 바뀌면서 나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은 뭐가 되고 무슨 수가 되고 양수가 되고 이쪽은 여전히 무슨 수고 음수고 x가 음수였으니까. 그래서 항상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수현이 책 없다. 프린트 갖고 오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4번으로 가서 자,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요런 표현을 보면 이게 0이 아니다가 읽기가 편해요. 0이다가 읽기가 편해요. 0이다가 읽기가 편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있는 그대로 푸는 것보다는 뭐가 편하겠어? 대우로 푸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대우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재현이가 불러줘. 대우가 뭐야? x가 2이면 그렇지 요거죠. 그쵸?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겠어? 그쵸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바로 나오겠네. 그죠? 서윤아 이거 얼마일까 답이? 대입하니까 어떻게 될까? 4 더하기 2a 요렇게 돼가지고 a는 몇이다? 2다. 맞죠? 요렇게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가지고요. 6번 문제는 자,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3단 논법이 그런 거죠. P이면 Q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Q이면 R이다.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라면 윤서야 무엇도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응?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명제가 참이라면 우리는 무엇도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 대우 말고 이 두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P이면 R이다까지 말할 수 있죠. 그쵸? 그게 3단 논법의 기본이죠. 연결해가지고 도착할 수 있는 건 다 참이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R이면 not Q이다가 참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랑 이녀가 우리는 이것들의 무엇도 항상 같이 쓸 수 있지? 대우도 같이 쓸 수 있지. 대우가 뭐지? not Q이면
not P이다. 그쵸? 이것도 참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얘의 대우는 뭐죠? Q이면 not R이다. 요것도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4개의 명제가 있어요. 요렇게 4개의 명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자, 찾아봅시다. 얘 하나. 1번. P이면 not R이다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죠? P에서 Q로 갔고 Q에서 not R로 갔으니까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호. Q이면 not R이다는 어때? 맞죠. 그죠? 여기 바로 있네요. Q이면 not R이다 바로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연이 not Q이면 not P이다는 어때요? 맞죠? 여기 그대로 있죠? 맞고요. 그 다음에 유나 R이면 not P이다는 어때요? 그죠? R에서 not Q로 갔고 not Q에서 not P로 갔으니까 그죠? 맞고요. 그럼 답은 요거겠네. 그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여기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참이 아니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내려가 봅니다. 자, 8번으로 가서 자,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었니?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두 줄 그으면 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요럴 때 우리는 이 P라는 조건을 요거를 서연아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지?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죠. 얘를 충분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죠?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죠. 그쵸? 하영이 이거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리죠.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에서 만약에 이렇게 양방향이 모두 참일 때 요럴 때는 태연아 둘 다 뭐라고 부르지? 그치. 필요 충분 조건, 여기도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참 거짓을 판단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방향은 참이고 어느 방향은 거짓이다. 이게 판단이 돼야 필요 충분 조건을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 8번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요 양방향으로 다 자, 어느 방향이 참이고 어느 방향이 거짓인지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쫙 표시해 보세요. 표시해 보시고 옆에다가 써줘. P가 무슨 조건인지 여기다가 P가 무슨 조건인지 쭉 써주세요. 5개 다 한번 해봐.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인지 아니면 필요 조건인지 P를 쓰는 겁니다. P가 뭔지 써주세요. 4번이요. 답이 4번이라는 게 아니라 4번이 필요 충분이라고요. 자, 이런 거 우리 명제단원 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시간 잡아먹지 않고 빠르게 여러분 판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1번부터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쪽은 마일이랑 1밖에 안 되죠. x값이. 근데 이쪽은 이제 0이랑 마일이랑 1이 있으니까 요건 당연히 요쪽 방향만 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P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야? P는 충분이죠. 그죠? 우린 P가 무슨 조건이냐를 쓰는 거니까 자, 1번은 충분입니다. 충분. P가 충분 조건. 자, 2번은 이거를 여러분 그 필요 충분이라고 양방향이 다 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요 방향만 참이에요. 요 방향만 참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P를 Q로 만들 때는 양변에다가 Z를 어떻게 한 거야? 곱한 거죠. 곱한 거예요. P를 Q로 만들 때는 이 등식의 양변에다가 좌변에도 Z 곱하고 우변에도 Z를 곱한 거기 때문에 성립 안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항상 등은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는 무조건 참이 되는데 Q이면 P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변을 Z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곱하기 할 때랑 나누기 할 때 나누기에 주의할 점이 뭐죠? 얼마로는 못 나눈다는 조건이 붙어? 0으로는 못 나누잖아. 여기에 지금 이 Z라는 녀석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Q이면 P이다는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Z가 0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P이면 Q이다. 이쪽 방향만 참인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x, y가 유리수이면 x 플러스 y가 유리수이다. 이건 어떨까? 이 방향은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반대 방향도 참일까요? x 더하기 y가 유리수면은 x, y가 둘 다 유리수인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반례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 x를 머리를 굴려봐. 혜원아, 뭐가 있을까? 더해서 유리수인데 각각은 유리수가 아닌 거. 응?
너 그러면 이 명제는 맞니? x가 무리수고 x, y가 모두 무리수일 때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이 명제는 맞니 틀리니? 틀리지? 틀려. 이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누가 있어? 틀린 걸 아는데. 발례를 딱 기억해야지 확실하게 이게 틀렸다는 게 머리에 딱 각인이 되거든. 윤호야, 이게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지? 생각에. 아니 xy가 모두 무리수예요. 무리수. 아, 네. 무리수. 각각은 무리수인데 더하면 무리수가 아닌 거 뭐가 있을까? 기억나는 사람? 뭐가 있죠? 불마. 그치. x를 루트 2라고 하고 y를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면 더하면 0이잖아. 그지? 그게 얘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면 그 증거가 그대로 여기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쵸? x, y가 요거 지금 우리 역방향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 x 더하기 y가 유리수인데 각각은 유리수가 아닌 거. 그게 바로 얘의 대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가 루트 2, y가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반대 방향은 거짓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도 충분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양방향 다 참입니다. 뭐 0이면은 제곱했을 때 0 이하 성립하고요. 제곱을 했을 때 0 이하일 때 0보다 작은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x제곱이 0이다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이쪽 방향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이다. 필요 충분이고 마지막 거 x 더하기 y가 0이라고 해서 x가 0이고 y가 0인 건 아니지만 반대로 x가 0이고 y가 0이면 더해서 0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만 필요 조건입니다. p가. 이거 전부 지금 p 얘기하는 거예요. p가 무슨 조건인지를 여기다 옆에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명제 문제에서는 참 거짓만 잘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이제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관례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면요. 자,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윤지야, 어떤 명제가 참이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어떤 명제가 참이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잖아.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야? 뭐이면 뭐이다? P가 충분이잖아. 충분하면 어떡해? 화살표를 주잖아. 그럼 P이면 뭐야? 왜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그래? 여기 참이죠? 그럼 얘가 참이면 당연히 이것의 무엇도 같이 참일까? 아니. 이 명제가 참이면 항상 얘랑 참거짓이 똑같은 게 누구였죠? not Q이면 not P이다. 대우도 참이죠. 자, 요렇게 두 개가 참인 거 우리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수호야, 이거는 무슨 명제가 참이란 뜻이야? 이거 자체. 이 자체가 지금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not 붙이지 말고 그냥 이걸 딱 그대로 봤을 때 R은 P이다가 참이고요. 이놈의 대우인 not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죠. 그쵸? 자, 요렇게 이 네 개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보는 거다. 예하나 그러면 기억은 맞았니? 틀렸니? 틀렸죠. 이거 만들 수가 없죠. P이면 Q에서 끝나버렸으니까 R까지 못 간다. 틀렸고요. 니은은 어때, 예하나? 맞죠.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R이면 Q이다. 그쵸. R이면 P고 P이면 Q니까 R이면 Q이다도 가능하고요. 4번은 그죠. not P이면 not R이다 해서 끝나버렸죠. 못 가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참인 것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4번 매우 쉬운 문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수연이가 말해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어떤 명제가 참이야?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고요.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어떤 명제가 참이야? R. Q. Q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 여기다 이어서 쓰면 되겠죠.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당연히 집합들의 포함 관계는 R이 있고 Q가 있고 P가 있고 포함 관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다 참이면.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지, 1번. 그죠? 1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17번 문제는 x 플러스 1은 0이 요거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필요 충분? 그러면 x 플러스 1은 0이다 하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하고 얘네 둘이 서로 간에 요렇게 필요 충분이 돼야 된대요. 그쵸? 그럼 요럴 때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요걸 만족하는 x값은 누구지? x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거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요거를 만족하는 x값도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하나만 돼야 되는 거야. 그죠? 하나만. 그러니까 단순히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갖는다가 아니라 얘의 해가 마이너스 1 한 개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이거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A, B 못 찾아요. 그치? 그래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떤 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이 모양이 돼야지 우리는 이걸 필요 충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치? 이걸 전개시켜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고 하영아 a는 얼마고? b는 1이라서 답은 3이 되겠다.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대입하시면 안 되고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 주셔야 돼요. 중근을 가져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서 대우를 이용해서 이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혜야, 이 명제에 대한 대우를 한번 불러줄래? 대우는 어떻게 써야 될까? x는 0 또는 y는 0이면 그쵸? x, y는 0이다. 그쵸? 요게 대우인데 이거 뭐 사실 딱 봐도 어때요? 딱 봐도 맞는 말이죠. 그쵸? 근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x가 0이면 y 값과 관계없이 x, y는 0이고요. 또 거꾸로 y가 0이면 x값과 관계없이 x, y는 0이므로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대우로 뒤집어 보기만 해도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거는 바로 보입니다. 그렇죠? 굳이 설명하자면 뭐 이런 정도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자, 방금 보여준 이게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문제에 나오는 게 귀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현아, 귀류법 기억나? 귀류법. 네. 어떤 느낌이었지 이게? 네. 귀류법. 대충 막 구체적으로 몰라도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그 명제의 결론을 뭐 해보는 거야? 부정해보는 거야. 부정. 예를 들면은 재현이가 남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보는 거야? 재현이가 남자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 재현이가 남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시작해보는 거죠. 그쵸? 재현이가 남자가 아니라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모순이 나오는 거야. 그치? 모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봐. 재현이는 남자가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귀류법이죠. 지금 여기 보기에도 보면 실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으면 x는 0보다 작다 또는 y가 0보다 작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결론을 부정합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결론이잖아. 얘를 수연아,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 x가 0보다 작다 또는 y가 0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영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가에는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Y 영보다 크거나. 그치. 0보다 크거나 같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이 더한 것도 어때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그러면 맨 처음에 했던 가정에 맨 처음 가정이 뭐야?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으면 이라는 가정과 어때? 전혀 다른 얘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맨 처음 가정에 대해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거 봐. 얘는 요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귀루법이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알고 있어야 빈칸 채우기 편하거든. 그래서 귀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그때 모순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원래의 결론이 맞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귀루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7번 문제로 가서 자, 7번에 보면은 요런 식이 나오는데 요 식을 보면은 어떤 사람 이름이 떠오르죠? 요 무슨 식이더라? 오, 맞아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래서 이것도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그러니까 a, b, xy가 실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문제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a, b, xy가 실수일 때 항상 성립해 라고 외워주면 좋겠고, 자, 얘가 왜 성립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밑에 과정을 보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거를 전개시켜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b제곱 x제곱 빼기 2abxy 더하기 a제곱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대.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겠니, 윤호야? 이 뭐의 완전 제곱 같아? bx 마이너스 맞아요. bx 마이너스 ay의 완전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빈칸, 가 빈칸에 들어갈 것은 bx 마이너스 ay가 되겠고, 아무튼 완전 제곱이 됐다는 거는 하영아 어떤 실수를 제곱한 꼴이 된 거잖아. 그러면 0보다는 무조건 어떨까요? 커요.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그치? 그래서 이게 항상 요게 0보다 요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 자, 요런 부등식에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 이거 중요하죠.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라는 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될 때를 말해요?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0 될 때 아니야. 그치?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값이 bx-ay가 0일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나 자리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뭐 모양을 좀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대로 그냥 냅둘게요. 자, 이게 코시 슈바르츠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보다 한 10배는 중요한 게 뭘까? 산술기하죠. 산술기하. 그치?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제가 이제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는 할 얘기가 좀 많죠. 자, 일단 산술기하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A, B가 뭐라는 조건이 필요해? 양수. 그쵸? A, B가 양수일 때 그때 A 플러스 B가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항상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죠. 그쵸? 이게 항상 모든 양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게 산술기하 식이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2를 여기다 놓는 것보다는 양변에 2 곱해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많이 바꿔놓고 쓰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내신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수능 볼 때까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 아주 단골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산술기하는 꼭 외워놓고서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산술기하에서 언제 성립하는지 A, B가 양수일 때 성립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인지.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기억하고 있니?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어떨 때? 요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여러분 근데 등호가 성립한 때가 왜 중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산술기하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질문하는 게 뭘까? 뭐 어떤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때 산술기하를 많이 쓰는데 등호가 성립할 때가 바로 얘가 어떨 때인 거야? 얘 입장에서는 가장 작을 때인 거죠. 거꾸로 A, B 입장에서는 어떨 때? 가장 클 때인 거지, 그치? 그래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발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이기 때문에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 문제를 풀 때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풀었던 그 시험지 있잖아요. 9번 문제였나? 그 문제도 산술기하 문제인데 산술기하 문제지만 조금 이제 앞에 어떤 과정이 좀 들어가줘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공부를 정확하게 안 했으면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였고, 자 여기 나와 있는 9번 문제는 제일 기본적인 산술기하 문제죠. 그래서 2a 플러스 3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산술기하의 두 개의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산술기하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영아 이거 안에다 뭐라고 써야 돼? 그죠?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6ab라고 써야 되겠고, 그러면 ab의 값이 얼마였어 지금? 6이었으니까 이거 얼마가 돼요 결국은? 12가 되지, 그치? 그래서 2a 플러스 3b의 최소값은 10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의 A는 얼마고 B는 얼마냐 이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 그죠? 그러면은 유나야 이게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 A, B 값은 얼마라고 말해야 될까? 최소값을 가질 때라는 건 뭐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그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요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자,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 지금은 2a와 3b가 두 주인공이죠? 이 둘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인 거예요, 같을 때. 그래서 2a 플러스 3b가 12가 되는데, 2a하고 3b가 서로 같아. 그럼 둘 다 얼마야? 6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a가 6인 거니까 a는 얼마고? 3이고 b는 얼마고? 2고, 그쵸? 네, 요때가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고 그때가 이 식이 최소값을 가질 때가 되는 겁니다. 그쵸? 요런 게 산술기하 문제고, 자 우리 산술기하 문제는 좀 중요하니까요 앞쪽에 있는 산술기하 문제들도 좀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50페이지 가볼게요.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 10번 문제, 그리고 11번 문제, 12번 문제, 세 문제 다 풀어봐 얘들아. 50페이지에 10번부터 12번까지 세 문제 다 풀어봐요. 50페이지에 너도 똑같아. 50페이지에 10번부터 12번까지 자, 세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하고 있어가지고요. 10번만 먼저 해봅시다. 자, 여러분 산술기하를 쓸 때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잖아.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다. 이게 이제 산술기하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산술기하 식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답을 찾으려면은 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 있죠. 이 두 주인공을 곱했을 때 그 값이 얼마인가 알아야, 그래야지 얘네 둘의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쓸 때 기준이 된다면, 자, 얘네 둘의 곱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때 산술기하를 써야 우리가 바로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냐면, 지금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막 산술기하 하라 그러니까 막 앞에 2개 하고 이렇게 뒤에 2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산술기하 써봐야지 아무 소용이 없어. 써봤자 나는 A, B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곱했을 때 그 값이 얼마인지 아는 애들을 짝짓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짝이 되는 거야? 4A랑 A분의 4가 짝이 되는 거야. 요렇게 둘을 앞으로 당기시고, 그 다음에 3B하고 B분의 3을 뒤로 당긴 다음에, 자, 얘는 얘대로 산술기하, 얘는 얘대로 산술기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놈과 요놈을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으로 보면 자, 요렇게 해가지고 2 루트 하고 이제 루트 안에서 얘네들이 곱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A 날라가겠죠. A 날라가고 얼마가 돼? 루트 안에서 16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8인가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요놈 같은 경우에는 자, 얘네 둘끼리 또 요놈이랑 요놈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하면은 요렇게 되고 2 루트 하고 또 B 날라가고 얼마가 돼요? 9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건 얼마고? 6이고, 그쵸? 그 얘기는 요놈의 최소값은 8인 거고요. 요놈의 최소값은 6인 거니까 이거 전체의 최소값은 몇이다? 14다. 그쵸? 더해져 있으니까. 더해져 있으니까 14다. 요런 식으로 쓰는 것이 산술기하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쵸? 자, 그 밑에 11번과 12번 해보세요. 문제마다 조금씩 이제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11번, 12번 해봐. 예전에 이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했을 거예요. 분배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 법칙 한 다음에 이제 풀었을 텐데 만약에 예전에 이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안 나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선생님이 곱해서 곱이 얼마인지 아는 거 가지고 산술기하 쓰랬는데 그래가지고 얘네 둘 가지고 산술기하 쓰고 여기서 얘랑 얘 가지고 둘이 산술기하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는 2 이렇게 해서 얘는 4 4가 아니라 8인가? 이렇게 그러면은 얘 최소값이 2고 얘 최소값이 8이니까 둘이 곱하면 16이네? 해서 최소값을 16이라고 쓰는 이렇게 풀면은 뭐가 잘못됐을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얘네들 우리 10번 문제 풀 때는 얘네 둘이 산술기하 하고 얘네 둘이 산술기하 해가지고 얘 최소값이랑 얘 최소값을 더해서 답을 썼잖아, 그치? 그러면은 11번도 그렇게 풀면 안 되냐 이거죠? 얘네들이 산술기하고 얘네들이 산술기해서 풀면 안 되냐? 유나야 이렇게 풀면 안 돼? 돼? 왜 안 되지 왜? 왜 10번은 되는데 왜 11번은 왜 안 돼? 나얘야 이렇게 풀면 왜 안 돼? 산술기하 쓰는 것들끼리는 같아야 되니까. 가 무슨 뜻이죠? 그치. 조금만 더 설명해 줘봐. 그게 맞는데 이렇게 풀었을 때 오류가 뭐야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이런 오류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10번하고 비교해 봅시다. 10번에서는 앞에 있는 애들은 문자가 뭐였니? A에 대한 식이었고요. 뒤에 있는 거는 B에 대한 식이죠. 그러니까 요 식과 요 식은 별개의 식입니다. 요건 A라는 문자고 여기 B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봐봐.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그러니까 얘가 8이 될 때 그때 A 값이 얼마냐 물어보면 우리 대답할 수 있죠. 얘가 이 식의 값이 8이 될 때 그때 A 값은 얼마예요? 아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랬지?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같을 때. 그러면 얘도 4고 얘도 4일 때 아니야. 그럼 A가 얼마예요? 1이죠. A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6이 될 때는 얼마야? 그럼 또 얘랑 얘가 같을 때니까 이렇게 둘이 같으려면은 얘도 3이고 얘도 3이죠. 그러면 A, B는 얼마예요? B는 1 이렇게 되겠지. 지금은 A도 1, B도 1이지만 만약에 A는 1 나오고 B가 2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있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얘는 A고 얘는 B니까. 근데 이 밑에 11번은 보세요. 여기도 A에 대한 식이고 여기도 A에 대한 식이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애가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은 얘와 얘가 같은 순간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같으려면은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A가 1이 돼야지 이 앞에 있는 괄호가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뒤에 있는 괄호가 8이 되는 순간은 또 어떤 순간이냐면 이렇게 둘이 같은 순간이지. 그러면은 얘도 4가 되고 얘도 4가 되는 순간이니까 이거는 A가 4가 되는 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괄호가 2가 되면서 동시에 뒤에 있는 괄호가 8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다른 순간이잖아. 얘가 1이 되는 얘가 2가 얘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은 a가 1일 때고 얘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은 a가 4일 때기 때문에 얘네 둘이 동시에 이렇게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 오류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자, 요렇게 가지 마시고 얘를 전개를 시킨다. 요거는 잘못된 답이고 전개를 시킨다. 그럼 a제곱 플러스 16 더하기 1 더하기 a제곱분의 16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17이라는 상수 앞에 빼놓고 a제곱이랑 a제곱분의 16이랑 자,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요렇게 둘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하는 거죠. 그쵸? 얘네 둘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하면은 17 그대로 있고요. 요렇게 17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2 루트 하고 1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수연아 이 값을 다 계산하면 얼마가 돼? 이거 다 계산하면 요쪽 거 다 계산하면 얼마냐고요? 25지.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이건가? 최소값을 물어봤나? 아니죠.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물어봤잖아. 그치? 그럼 최소가 된다는 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를 말하고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어떨 때? 같을 때를 말하잖아. 그치? 얘네들이 같을 때. 그래서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시면은 얘도 4가 되고 얘도 4가 돼야 되죠. 얘도 4가 되고 얘도 4가 돼야 되니까 a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a는 풀마 2인데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a 값은 2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는 원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변형시켜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산술기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산술기하 쓰는 문제 은근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자, 12번도 해보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x 뒤에다가 뭘 하나 붙여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끝날까? 마이너스 5를 하나 붙여준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하나 붙이고 대신 뒤에다가 뭐 플러스 5 하나 이렇게 달아주면 되지 뭐. 그렇게 보면 요 친구하고 요 친구는 역시 또 곱이 주어져 있죠. 얘네들 곱하면 1이잖아. 그치? 곱하면 1이다가 보이기 때문에 요렇게 세팅을 하고 산술기하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 루트 하고 얘네들이 곱해지니까 1만 남을 거고 그리고 뒤에 붙여줬던 5 그대로 붙이면 되는 거니까 7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요것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 해왔던 것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을 받아줄게요. 일단 오늘의 숙제는 52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52쪽까지고요. 오늘까지 풀어와야 됐던 부분이 어디까지였죠? 45였나? 네, 45까지였죠. 자, 45쪽까지 숙제하면서 어려웠던 문제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몇 쪽에 몇 번 물어보세요. 37쪽? 37쪽에 몇 번? 5번. 자, 37쪽에 5번. A가 258A고 B가 26B일 때 A 차집합 B가 5라 그랬네. 그치? A 차집합 B가 5라 그랬는데 그럼 A라는 집합에서 봤을 때 이 5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원소는 전부 차집합을 하면서 사라진 거잖아. 그러면은 2랑 8이랑 A가 여기에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B가 얼마가 돼야 되고 8이 돼야 되고 A가 얼마가 돼야 되고 6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찾을 수 있죠? 몇 번이 답이니? 1번 틀렸고 이거 틀렸고 B 차집합 A가 6이다도 틀렸죠? A 교집합 B가 248 틀렸고 A 합집합 B가 2568 얘가 맞네요. 그쵸? 잘 생각해보면 A값 B값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또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요? 어? 요 페이지요? 몇 쪽? 38쪽에 8번? 요거? 네, 38쪽에 8번 보겠습니다. 자, 38쪽에 8번은 A는 18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6, 9, 18이고 B는 9의 양의 약수니까 1, 3, 9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B가 A에 이렇게 포함되는 상황이다. 그죠? B가 A에 포함되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B를 작은 놈, A를 큰 놈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A 교집합 P, A가 큰 놈이었고 B가 작은 놈이었으면 교집합하면 누구 나온다 그랬죠? 작은 놈이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작은 놈 B 나오는 거 어때?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어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을 때 큰 놈이 그대로 남을까요? 큰 놈 작은 놈이 뭐야?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A에서 B를 차집합을 시키면 요거만큼은 빠질 거 아니야. 여기 테두리 요렇게 남겠죠. 그렇죠? 요렇게 남을 거니까 니은은 일단 틀렸고, 니은 같은 게 성립을 하려면은 요런 게 성립할 때는 어떨 때지 유나야? 어떨 때 A 차집합 B를 했는데 A가 그냥 있을까? A, B가 뭐일 때?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빠진 거잖아.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을 때? A랑 B가 똑같으면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되죠. A에서 B를 차집합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빠지지 않았다는 건 A와 B라는 집합이 겹치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차집합시키면 요렇게가 남잖아요. 그 얘기는 요만큼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라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라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A와 B가 서로 소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A 차집합 B가 A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A, B가 서로 소일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A 합집합 B. 이거 큰 놈이니까 얘가 누굴까? A가 되겠네. 큰 놈이니까. 그럼 A가 A에 포함된다니까 어때?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B 차집합 A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지? B 차집합 A로 바꿀 수 있고, B가 지금 작은 놈이었으니까 작은 놈에서 큰 놈을 차집합시키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죠? B에서 A를 차집합하면 B가 다 빠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되겠네. 또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음, 45분. 질문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에 일요일 날에 여러분 그 교재에서 그 교과서 부분 풀었잖아요. 교과서 부분 66번까지 풀었잖아요. 그 66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는 잘 안 되는 거 없나요? 있죠. 있죠? 자, 올려주세요. 어? 뭐라고? 올려주세요. 올려달라고? 뭘 올려줘요? 영상이요. 영상이요? 그래도 올려주죠. 영상은 이제 나중에 올려줄게요. 나중에. 자, 그 교과서가 몇 쪽부터였지? 138부터 했다, 그죠? 138부터 148까지였는데 138부터 148까지 우리 주말에 풀었잖아요. 여기 풀었던 것 중에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런 문제 한번 물어봅시다.